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6월 1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5월달과 저는 무슨 좀 살이 낀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 5월 31일 방송을 다시 듣기를 했는데요.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듣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방송을 내릴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경제라는 것은 하루하루 신발끈을 꼭꼭 여미는 것처럼 꾸준해야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 단디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루 정도 좀 불편하실지라도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방송을 내리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목소리가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는데요. 몸 컨디션은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제가 5월 31일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요. 중간에 저는 몇 번 깹니다. 왜냐하면 행운이가 깨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뉴욕 증시, 이게 직업병이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중간에 어떻게 돌아가나 어떤 혹시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재료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제가 뉴욕 증시를 체크하기 위해서 잠을 깨는데 눈을 떴는데 시계를 봤더니 12시가 꼴까닥 넘어간 거예요. 근데 몸 컨디션이 갑자기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년부터는 5월달이 되기 전에 무슨 5월달과 무슨 살풀이라도 해야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5월달과 하여튼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거는 무속적인 면이 있는 거고, 약간 과학적으로, 윤석열이 좋아하는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이미 5월달 안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지라 좀 뭐랄까요? 마음의 준비를 좀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5월 달에 정말 몇 달 동안 꽤 오랫동안 그 이벤트 하시는 분들이 종목이 물려 있었는데 그 물려 있었던 중앙 백신이라는 종목을 굉장히 멋지게 팔아 제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확 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에 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이벤트 하시는 분들께 좀 죄송해요. 왜냐하면 프로답지 못한 모습을,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고, 감기에 걸린 모습이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목소리가 100% 돌아온 건 아닌데요. 이제 오후 되면은 목소리가 확실히 돌아올 거고, 몸 컨디션은 내가 언제 감기 걸렸어? 라는 느낌으로 완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5월달과 뭔가 있는지 정말 신기하긴 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5월 31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1%, S&P 500이 0.61%, 나스닥이 0.63% 하락했습니다. 미국 하원의 부채 한도 합의안 표결을 주시하며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오전 9시 16분, 지금 주식시장이 열린 지 16분 됐고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보합이고 지금 코스닥이 한 2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마 돈다방 미쓰리가 녹음이 다 완료가 되고 업로드가 된 다음에야 아마 미국 하원의 부채 한도 합의안이 하원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당장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기보다는 경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만, 챙길 수 있는 것만 일단 딱딱 챙기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떠한 것에 대해서 무모하게 예상하고 그리고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자. 저는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미국 하원의 부채 한도 합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제가 또 잘 정리해서 내일 방송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이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부채 한도 합의를 했는데 하원과 상원의 표결이 비춰지지 않아서 엉망진창된다. 엉망진창돼도 미국은 디폴트 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 최악의 시나리오로 셧다운이 될지라도 아마 조 바이든 대통령은 후다닥 합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합의안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항상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를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오늘 일어날 합의한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경제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지표는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4월달 관련된 경제 지표는 잘 나올 것이다. 그 잘 나온다라는 게 미국 경제가 겁나 좋아서 잘 나오는 게 아니라 3월달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투심이 많이 위축된 상태에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확산되지 않고 어느 정도 작게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안도감을 느끼다 보니까 5월 달에 발표되는 6월 초에 발표되는 4월 달 관련된 경제 지표는 잘 나올 것이다. 그리고 6월 달에 발표되는 5월 달 관련 경제 지표는 어떤 건 잘 나오고 어떤 거는 못 나오고 혼조세로 발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예상이었고 4월 달 관련된 경제 지표가 잘 나올 거라는 거는 지금 백발백중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경제 지표 4월 달 겁니다. 채용 공고예요. 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잘 나오죠. 그죠? 자, 3월 달은 975만 건이었는데 4월 달에는 1010만 건 3월 대비 증가됐습니다.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라고 얘기합니다. 언뜻 들으면 그래? 이제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에는 5월 달 관련된 경제 지표입니다. 시카고 연방은행이 제시하는 5월 달 PMI 지표. 4월 달엔 48.6이었는데 5월 달에는 40.4로 4월 대비 5월 달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뉴욕 증시에 중국 경제가 논의됩니다. 이날 중국의 공식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4월 달은 49.2였는데 5월 달은 48.8이래. 2개월 연속 기준선 50 이하 있어. 중국 경제 안 좋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웃기죠. 미국 지네들은 이미 몇 개월 전부터 ISM, 그다음에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지표와 서비스업 PMI 지표는 이미 50 이하에 지금 몇 개월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 PMI 지표를 끄집어 와서는 2달 연속 50 이하에 있다. 중국 경제 안 좋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은요. 절대로 자기네 스스로 우리 미국 경제 안 좋아요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는 얽히고 설키고 설켜서 누구 하나 잘 나가고 누구 하나 못 나가고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분위기를 보고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인상을 하지 못하고 금리를 동결한다. 그랬을 경우에 어머 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만큼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동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까 봐 다른 이슈를 끄집어댑니다. 우리 미국은 괜찮거든? 근데 봐봐 중국이 저렇게 지금 2달 연속 50 이하에 있잖아. 중국 경제가 안 좋아서 우리 미국이 좀 대외 어떤 변수를 잘 고려하다 보니까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해야겠어. 약간 이런 액션을 취합니다. 이게 미국 애들이 쓰는 어떤 기술 중에 하나예요. 제가 3월달 연준이 25bp 금리 인상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6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이 대세입니다. 연준 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 쉬어간대요. 우리 연준이 이제 금리를 쭉 동결할 거 아니야? 그냥 근데 금리를 인상하긴 할 건데 6월달 한번 그냥 쉬어갈 거야. 이렇게 지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월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연준은 왜 지금처럼 금리 인상할 건데 한번 쉬어갈 거야 하고 금리 동결을 못했습니까? 왜 굳이 꾸역꾸역 25bp 금리 인상을 했을까요? 그때는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안 하고 금리 동결을 하면 아이고 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엄청나게 확산되나 보다. 저거 문제가 커질려나 보다. 저거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문제가 커질려나 보다라고 투자자들이 공포감에 떨까봐 아니야 괜찮아 우리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만큼 자신할 만큼 괜찮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중국의 경제가 리오프닝 어쩌고 해가지고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게 차마 그때는 중국 경제 지표를 끄집어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확대되지 않을 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란 듯이 25bp 금리를 인상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 경제 지표를 끄집어 옵니다. 왜요? 6월달 금리 동결을 하기 위해서. 자, 이 이야기는 아마 앞으로 제가 계속 이런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해드릴 것 같아요.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어떤 수작을 부리는지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4월달 경제 괜찮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베이지북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4월달과 5월달 초까지 미국 경제 활동은 거의 변화가 없다. 고용은 증가됐는데 증가 속도는 둔화됐고 물가 상승폭도 둔화됐다라고 베이지북에 써 있다고 합니다. 자, 4월 달에서 5월 달 초까지의 미국 경제. 제가 4월 달 경제 지표 잘 나와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경제는 괜찮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4월과 5월 초 경제 활동은 거의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둔화됐다라는 의미다. 왜? 경제는 시간을 먹고 사는 애란 말이에요. 똑딱똑딱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시간이라는 가치가 돈에 이자라는 거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무조건 좋아야 돼요. 경제 지표가 전월대비 변함이 없음은 변함이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둔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이지북을 보면 4월 달에 미쓰리가 경제지표 잘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베이지북이 뭐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냉정하게 봤을 때는 미국 경제는 지금 둔화되고 있다. 고용은 증가될 수 있는데 그 증가된 고용조차 속도가 둔화됐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베이지북을 보고 연준은 6월 13일부터 14일 회의에 들어가서 금리를 결정하게 될 텐데 지금 분위기는 금리 동결입니다. 그리고 연준은 금리 동결할 건데 이거 금리 동결 우리가 완전히 못 박는 거 아니다? 이제 금리 인상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다? 그냥 잠깐 쉬어가는 거다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 연준은 금리 인상 못할 겁니다. 금리 인상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3월달과 5월달에 한 금리 인상이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이제 하반기에 겪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볼까요?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 겸 연준 부의장 지명자가 다음 회의에서, 그러니까 6월달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건너뛰는 것은, 즉 금리를 동결하는 것은 위원회가 추가로 정책을 강화할지 결정하기 전에 더 많은 지표를 볼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이제 6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를 완전히 멈추는 게 아니라 금리를 동결하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미국 경제를 이렇게 체크한다라는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소리인데 결국에는 뭡니까? 금리 인상 못한다는 얘기예요. 웃기잖아요. 연준은 뭐라고 합니까?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될 때까지 갈 길이 멀다는 얘기를 계속 외쳐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소비자 물가 지표가 4.9%입니다. 물론 앞자리가 사긴 하지만 거의 5%대 소비자 물가 지표인데 아직까지 연준의 목표치 2%가 되려면 인플레이션이 3%까지 더 다운돼야 돼요. 그런데 연준이 갑자기 갈 길이 멀다 했던 연준이 6월 달엔 쉬다 가겠대요. 왜 쉬다 갑니까? 무슨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보로 여행하는 여행객이
하도 많이 걸어가서 다리가 아파서 오늘은 좀 쉬어가야겠네. 이렇게 무슨 연준의 금리 인상이 도보로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연준의 금리 인상은 쉬어갈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금리 인상 엑셀 밟은 거 정말 미국 경제가 좋다면 후다닥 금리 인상 확 해버리고 딱 끝 동결 딱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잡히는 걸 확 봐야 되는데 연준은 지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베이지북, 이날 나온 베이지뿐만 아니라 매월 발표되는 베이지북을 보면 연준이 자신감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이 6월 달에 금리를 동결한다고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잡혀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안 잡혔으면 금리를 인상했겠죠? 인상하겠다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얘네들은 금리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 지표가 부진한 것에 걱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6월 달에 금리를 인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마 그렇게 얘기를 못하죠. 그래서 쉬어가겠다라는 이야기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 겸 연준 부의장 지명자 말을 좀 끝까지 들어보면 다가오는 회의에서, 그러니까 6월달 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결정이, 즉 유지가 뭡니까? 동결하는 결정이 이번 사이클에서 최고 금리에 도달했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6월달은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유지하겠지만 이게 긴축 정책을 멈춘다는 게 아니라 경제 지표를 조금 더 확인해서 7월 달에 봐서 금리를 또 인상할 수 있다라고 포장하는 건데 언뜻 들으면 겁나 멋있는 얘기인데 그냥 금리 인상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도 6월에 금리 인상을 건너뛰는 것을 원한다. 즉 금리 동결을 원한다는 거죠. 긴축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금리 인상을 멈추겠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의 회의는 건너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 겸 연준 부의장 지명자와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 모두 금리 인상,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죠. 다른 연준 위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6월 3일 이후로 블랙아웃 기간으로 접어드는데 연준 위원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6월 달에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거예요. 6월 달에 금리를 동결은 하겠습니다만 완전히 우리가 긴축을 멈추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얼핏 들으면 되게 멋있는 얘기예요. 뭐 6월 달에 한 번쯤 쉬어가도 괜찮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쉬어갈 이유에 하등의 원인이 없는 거예요. 정말 미국 경제가 좋다면. 연준이 정말 미국 경제가 괜찮다면, 미국 경제가 지금 둔화되는 것이 아니라면,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가는 게 아니라면 연준은 인플레이션 목표치 2%가 될 때까지 금리 인상 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6월 달에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 경제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쓸카드가 많은 미국은 미국 경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중국 경제를 끌어들이죠. 얘네들이 중국 경제만 끌어들이겠습니까? 조금 지나보세요. 이제 뭐 유럽 경기 끌어들이고, 우리 연준이 금리를 인상, 7월 달, 그리고 9월 달 이렇게 남은 연준 회의 때 금리를 인상하려고 그랬는데, 브라질 같은데, 아르헨티나 같은데 막 디폴트 우려되고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못하겠네 이런 식으로 미국 금리 인상 불가를 합리화시킬 겁니다. 이게 미국이 쓰는 카드예요. 자, 뉴욕 증시 체크했고요. 지금 시간이 9시 30분인데 이제 미국 하원에서 표결이 들어갔겠죠.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방송 녹음 중에 코스피가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그랬죠. 이렇게 흥분하면 사람들 눈동자가 바뀌어요. 예. 속된 말로 좀 미친 사람들 같아요. 저는 이런 상황을 1999년도 그러니까 IT 버블 직전에 그리고 금융위기 직전에 투자자들의 눈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근데 지금이 마치 그런 눈빛들이 아마 그런 눈빛들을 가진 전문가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만이라도 좀 정상으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절대 흥분하지 마시고요.
제가 흥분하지 마시라고 얘기 드리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미국은 뉴욕 증시를 크게 뺄 생각이 없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작년 연말부터 했고요. 지금까지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뉴욕 증시에서 그동안 어떤 이슈가 반영이 됐었었냐 하면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것이 뉴욕 증시에 선반영 됐었습니다. 그죠? 따라서 그 얘기는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쭉 동결한다고 해도 주식시장에 그렇게 긍정적인 재료로 쓰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금리 인하할지 모른다는 것이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증시가 흥분해야 될 이유는 한 개도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뉴스에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보도하지 않고 있죠. 가끔씩 보면 뭐 부동산이 바닥을 찍었다, 뭐 미분양이 뭐 어쩌다, 뭐 마곡동에 뭐 실버타운이 뭐 어쩌고 뭐 잘 팔리고 뭐 분양이 엄청나게 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미친 소리고요. 예. 뭐든지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느끼는 거는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일이 잘 풀릴 때 더 조심합니다. 더 걱정돼요. 왜 이렇게 씨발 일이 잘 풀리지? 이거 이러다가 뭐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호사다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이제 어제 잠깐 보니까 3,000포인트 제시하는 곳도 생기고 삼성전자 13만 원 타령하고 이러고 앉아있던데, 예, 정신 나간 소리고요. 예. 주식하시는 분들은요, 시장이 안 좋을 때 더 불안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불안함 속에서 호재를 찾고 냉정해야 되고, 시장이 좋아서 더 간다고 외칠 때 이제 어느 정도 흥분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꿈틀거리는 어떤 악재에 대해서 체크를 해가면서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전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6월 첫날입니다. 6월달 한 달 동안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5월달에 중앙 백신을 이제 털었는데 이제 6월달에는 또 그동안 물려있는 종목 중에 어떤 녀석을 또 고점에 잘 매도해서 이벤트 하시는 분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윈주 진행에게 기쁨을 주며 또 제 스스로도 뭔가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될지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쓰리를 믿고 기다려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저는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따가 5시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목소리로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 활기차게 시작하세요. 고맙습니다.